오늘은 세도 정치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세기 세도 정치입니다.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왕실과 혼인을 맺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형체를 말하고, 시기는 순조, 헌종, 철종, 순원철 3명의 이제 왕이 세도 정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조의 장인이었던 안동 김씨 김조순에게 순조를 잘 보좌해 주세요 했는데, 이제 그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헌종 때는 8살짜리가 왕이 됐죠. 이때는 풍양조 씨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철종 때는 강화도에서 나무하다가 와갖고 왕이 됐죠. 그래서 안동 김씨가 다시 장악하는,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반남 박 씨,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는 정치 형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외척 세력들이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영양, 정치적, 이 세도 가문이 비변사랑 오군영을 장악했다. 그리고 붕당이 깨졌다. 그죠? 그리고 매관 매직이 성행했다. 매관 매직의 안 좋은 점이 뭐야? 관직을 지금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2억 주고 고부 군수를 샀어. 그러면은 내가 2억을 줬으니까 사람이 그걸로 내 임기 동안 한탕 어떻게든 해먹자, 이런 심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2억을 주고 고부 군수가 됐으면은 내가 이제 임기를 하는 동안 한 3억에서 5억은 뽑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뽑아? 백성들 뜯어내야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과거 시험도 이제 부정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양반들이 몰락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저해됐다. 뻔한 얘기들이죠. 힘들었다. 이제 삼정은 3가지의 이제 문란을 말하는 건데, 군정, 전정, 환정, 환곡, 3가지 이제 삼정의 문란을 보겠습니다. 전정은 말 그대로 토지세인데 인조 때 영정법에 따라서 거뒀었죠.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리고 군정은 군포, 영주의 균역법,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아무튼 이 2개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토지세를 훨씬 많이 걷어가고, 그리고 군포도 백성들한테만 막 뜯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수령과 형리들이 전정, 군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탈을 했고, 그리고 삼정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환곡입니다. 환정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환난상률에 의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곡식을 빌려주고 춘대 추납의 방법으로 가을에 납부하게 하는 방식인데,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빌려줬다고 갚게 하고, 그리고 이자를 엄청 뻥튀기해서 받고, 그리고 장부를 막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그냥 삥을 뜯어가는 도구가 된 거예요. 세금처럼. 그래서 이 환곡의 문란이 가장 심각했다라는 점. 하지만 국가에서는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도정치 시기에 2차례 크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1811년에 홍경래의 난과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가 있습니다. 전정, 군정, 환곡의 분란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홍경래의 난이죠. 1811년 순조 때 순원철의 첫 번째. 이 홍경래는 이제 서북민 평안도 지역 사람인데 약간 몰락 양반이에요. 왜? 국가에서 이 평안도 사람들, 관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서북민들을 차별을 하고 수탈을 많이 했다. 세금만 걷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급제를 해도 평안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격을 안 시켜줘. 관직을 안 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 받았어. 근데 내가 평안도 출신이라고는 이유로 인서울을 못 가. 이런 느낌이죠. 참여는 홍경래가 주도하고 우군칙 이런 책사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지역에 대한 차별이었기 때문에 농민, 상인, 무반, 몰락 양반, 광산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왜? 이 지역 차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정주성을 점령했다. 정주성은 이 평안도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성이에요. 그리고 청천강 이북까지 점령했다. 전국적인 봉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서북 쪽에서 일어난 반란이고 서북 쪽에서 싸웠다. 그리고 홍경래 하면은 항상 기억나는 거, 평안도 관서를 합쳐서 평서대원수, 이 포인트가 있어요. 키워드. 하지만 6개월 만에 정주성이 함락되면서 아쉽게 실패하고 마는 모습. 자, 지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쪽 있죠. 정주성 있고 평안도 서북지역, 여기 청천강 있죠. 청천강 이북지역을 싸웠다. 그 다음은 이제 임술 농민봉기를 보시겠습니다. 임술 농민봉기는 이제
진주에서 시작되죠. 진주. 백낙신의 횡포 때문에. 왕이 다르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도 정치 시기에 웬만한 것들은 다 1800년대 초반에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고종이 1863년에 즉위한다 치면은 거의 끝날 때 일어나죠. 그래서 얘만 후반에 일어난다. 삼정의 문란이 이제 큰 원인이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진주 지역에서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횡포를 부려서 진주에서 시작이 되었다. 근데 이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전국으로 불이 퍼지면서 전국적인 봉기가 되었다. 그래서 진주에서 전국으로 확산. 그리고 전국 농민들과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참여했어요. 유계춘이 양반 중에선 몰락 양반이지만 어쩌면 농민들의 영웅이 될 수 있을지도 이러면서 유계춘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유계춘이 몰락 양반인데 참여했다. 결과적으로는 안핵사를 파견을 하고 박규수를 파견했죠. 박규수는 나중에 배울 박지원의 손자예요. 북학파의 대표주자인 박지원의 손자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올 텐데 개화파를 이끌어가는 세력이에요. 박규수. 그리고 삼정의 문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삼정을 고쳐주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끝났다. 제대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삼정으로 시작, 삼정으로 끝. 그리고 진주, 유계춘, 그리고 박규수. 백낙신, 유계춘, 박규수 정도는 그냥 포인트로 알면 좋아요. 그래서 진주에서 시작해서 난 괜찮지 않아. 전국으로 확장됐다. 그리고 세도정치 결과로 봉기뿐만이 아니라 정감록, 비기, 이런 예언서, 그리고 미륵신앙, 미래의 부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현세가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이런 신앙에 의존을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도정치는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 후기 조세제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